진행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 세팅하는 방법하고 파일 여는 방법, 뭐 저장하는 방법 이런 거 먼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생긴 것부터 보도록 하죠. 자, 애초에 처음에 컴퓨터를 딱 열시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검은색 테마로 여러분들한테는 뭐 시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놓고 봤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수업용으로 진행해서 보입니다. 는 화이트 테마. 자,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각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상단에 파일, 에디트, 뭐 오브젝트, 타입, 셀렉트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우리는 메뉴라고 많이 얘기해요. 수업할 때도 메뉴에 뭘 찾으세요, 뭐 하는 파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흔히 우리가 툴이라고 합니다. 라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패널이라고 하고요.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작게 축약해서 모양을 띄워 놓은 거니까. 켜는 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켜는 건 기다려 주시고 이제 설명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자, 화면을 켰을 때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경우에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자, 메뉴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컨트롤 바라고 합니다. 왜 컨트롤 바라고 하느냐면 툴을 뭘 쓰느냐,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달라져요. 그때그때마다 컨트롤하는 형식이.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래부터 얘기군요. 아래에 있는 이 아이를 타스크바, 뭐 우리나라 말로 상태 표시, 상태를 얼마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현재 갖고 있는 문서가 어느 페이지인지, 이 창 전체를 흔히 우리는 도큐먼트 또는 뭐 작업창에서 가운데 보이는 저 사각형을 우리는 아트. 처음에 보실 때는 이러한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 자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프로그램 한번 살짝 켜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윈도우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미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있을 거고요. 또는 바탕화면에 있거나 아니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스크롤 여러 개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2020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요. 열심히 실행하는 창이 딱 뜨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 눌러보시고, 혹시나 제가 조금 더 앞서간다면 소개만 더. 자, 보고 계신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하시면 모양이 왼쪽에 툴과 오른쪽, 또는 상단에 여기 홈 집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까 있던 그림 나오게 되어 있는 2019년 버전 이후에 아마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본디 이 화면에서는 웹사이트와 연결이 돼서 다양한 정보, 소식이라든가 사용했던 내용이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그대로 다 꺼놨어요. 등록된 걸 다 꺼놨기 때문에 보시는 건. 자, 그래서 보시는 형태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느냐 그림을 누르느냐 놈을 일단 보시면 돼요. 안 눌러도 되고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파일 말고요, 그 옆에 있는 저는 에디트로 갈 겁니다. 에디트에서, 자, 여기 메뉴죠. 메뉴 에디트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시면 제일 밑에 프리퍼런스, 우리나라 말로 환경 설정이라고.
환경 설정에서 제네럴, 이게 기본 설정. 제네럴을 눌러서 화면창이 딱 나오는데, 일단 테마부터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테마에서 왼쪽에 어디서 테마를 바꾸냐? 유저 인터페이스. 이곳에서 테마를 더 어둡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검사 아래쪽에 보시면 자 아이콘 모양이 들어있죠. 여기는 요 툴의 아이콘 모양을 작게 할 거니 크게 할 거니, 현재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요 창 아이콘이 보시기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죠? 때문에 저는 더 크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프로그램이 한번 껐다 켜져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껐다 켜져서 아까 보신 내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있었으면, 자, 요거 아직 제가 문서를 안 열었어요. 안 열었기 때문에 잠깐 하고 세팅해서 할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제너럴이라는 부분이, 얘를 클릭하시면 에디트 쭉 내려갑니다. 제일 밑에 프리퍼런스, 다음 그 안에 제너럴.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이 버전의 거를. 네.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에 있는 Appearance of Black입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자, 선택창에 있는 화면이 부분에 가운데 있는 화면이 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리치, Play All Blacks Rich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Accurately로 바꿔주시면, Accurately가 아니라 리치라고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블랙의 컬러는 뭘 하시더라도 그냥 어둡게, 하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컬러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세분화되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적이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리치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에큐리터리.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방금 전에 슬쩍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바꾸는 거 설명드렸는데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어두운 아이에서 밝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서 캔버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캔버스 컬러를 우리는 화이트로 체크해 놓고 쓰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아이가 더 편하신 분들은 기존에 세팅을 하셔놓고 쓰셔도 되긴 합니다만, 제가 화이트로 놓고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문서 자체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종이뿐만 아니라 주변도 작업 편하게 색깔을 제한 없이 스틸하고 두 가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입입니다. 자, 서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굴림이라는 영문 또는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두 가지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건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곳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서체의 경우는 분명히 한글 서체인데 불구하고 한글의 글자가 완전하게 깨져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럴 때는 쇼 폰트 잉글리시를 체크를 해서 쓰셔야 됩니다. 단 굴림이든 공서든 도둠이든 처럼 기본으로 글자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런 서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계통의 옵션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쇼는 체크를 해놓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환경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거 세팅 해볼게요. 세팅해도 될까요? 두 번째 세팅 보시면, 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X 말고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없는 분도 계셔요.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뭔가 글자 써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에센셜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리셋 에센셜이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버전은 어도비 CC 2020 버전이죠. CC 2020은 에센셜보다는 에센셜 클래식을, 둘은 같은 겁니다만 에센셜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 최신에 나온 에센셜은 기능들을 세 가지가 있다면 그거를 한두 가지로 줄여서 좀 더 쓰기 편하게 바꿔놓은,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틀려요. 네, 과거 버전으로 클래식으로 라고. 그럼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했으면 당연히 리셋 에센셜 클래식. 그러고 나서 양쪽의 내용이 떴을 때 추가적인 오른쪽에 들어갈 패널을 꺼내주셔야 됩니다. 그 위에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서 온라인, 그리고 타입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이 아이들을 꺼내서 배치를 해주십니다 라고.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서 요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툴 보시면 이곳 삼각형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왼쪽에 툴이 두 줄이면 관계없습니다만 혹시라도 한 줄로 되어 있다면 저 부분,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줄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패널의 경우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옵션에서 단순하게 바꾸면서 하나 더 기능이 짧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키 옵션 클릭하시면 더 많은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먼저. 자,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왕하는 김에 여러분 이해가 좋게끔 파일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진행. 상단에 메뉴 파일에서 뉴 누르기. 새로운 문서를 만드신 다음에 창이 떴을 때 뭔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딱히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 클릭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모바일이든 웹이든 프린트든 필름 비디오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고, 그냥 스트레이트 항상 이걸 건드릴게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성합니다. 창이 하나 뜬 걸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한 옵션이니까. 자, 그러면서 자, 아까 어디서부터 갈까요? 자, 이쪽부터 갈까요? 이 부분 눌러서 아까 2020 버전 같은 경우는 에센셜 클래식을 누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아니라 똑같은 위치를 이곳에서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패널과 관련된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 똑같은 항목이 있어서 에센셜 클래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Set Essential Classic을 한번 누르는 겁니다. 한번 세팅한 아이를 스퀘어 버튼까지. 자, 그러면 오른쪽 패널들이 세팅되어 현재 상태에서 추가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추가로 꺼내야 되는 여러 기능들 중에 온라인 포트 이라고 하는 이 아이.
또 하나 또 위에서 이쪽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타입이라고 써있는 타입의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주시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펜, 이 아이들의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 패널로 가겠습니다. 이미 창이 열려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자, 삼각형 눌러서 저는 접을게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선형 화살표가 나오면 왼쪽 버튼 누르면 글자가 튀어나옵니다. 여기는 삼각형을 누르면 모든 기능이 한 번에 다 펼쳐져 있어서 보기는 편하겠지만 쓰기가 좀 불편해요. 항목만 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서서 쓰는 거예요. 자, 컬러 팰러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셋 클래스 하시고 이때까지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 안 누르시면 뭔가 최근에 썼던 사람들이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셋을 안 누르시면 아무 패널 작게 줄여놓고 추가 패널은 Shift F7 그 다음에 Ctrl T라고 하는 단축키 해볼게요. Transform Align Pathfinder라고 하는 이 항목을 뒤에 있는 요 가로바 보이시죠? 가로바를 오른쪽 패널 끝에 단 이쪽에다가 되면 파란색 선이 마우스를 띄면 똑같이 삼각형 눌러서 밑에 공간이 좀 있네요. 이곳에 요 캐릭터 그 위에서 발을 잡고 또 다시 드래그해서 어디로?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 갖다 대면 파란색 줄 뜨죠? 마우스 띄면 붙어버립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항목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띄어서 숫자를 띄워주시는 거고요. 익숙해 되시면 점점점 작업 공간에서 자, 이렇게 패널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총 3줄이죠. 3줄의 끝에 있는 이 항목 2개는 자, 요 점선으로 되는 거 잡고 당길게요. 이 2개는 하나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의 어떤 기능을 뜻하는 거고 하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자,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의 계정이 웹과 연동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자료를 계속 서버에 저장하는 거예요. 안 쓰신다면 과감하게 끄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프로퍼티는 여러분 작업하신 어떤 속성의 기능들을 쓰는 거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점점 사용량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에다가 옮겨서 자, 그래서 전체 2줄로 바꿔 놓았습니다. 줄로 바꿔 놓으시고 끝 아닙니다. 패널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패널에 이 버튼 흔히 뭐 햄버거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패널에서는 옵션 버튼이라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쇼 옵션 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모든 패널을 다 눌러서 옵션이라고 써 있으면 쇼 옵션이라고 써 있으면 하여튼 아닙니다. 쇼 옵션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 다 눌러서 켜주셔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있긴 합니다만 버전마다 이미 켜져 있는 게 있거나 반대로 숨겨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겸사겸사 얘네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넣어주시는 것을 감춰진 기능을 꺼낸다. 옵션을 전부 옵션 써 있으면
모두 찾아서, 특히나 글자와 관련된 캐릭터 부분은요, 문서창을 열지 않으면 쓰지 않으니까 꼭 문서를 하나 열어서 슈 옵션, 그 글자는 오른쪽 패널의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왼쪽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툴바는 한 줄에 있는 게 더 공간이 적게 차지하긴 하지만 내가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버튼 눌러서 두 줄로 꼭 바꿔놓고 쓰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환경 설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쭉 내려가서 프레퍼런스 제너럴이었죠. 설명에서는 제가 어피어런스 블랙 밑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밑에서부터.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픽 시작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네, 부드럽게 뒤로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대학교 때 교수님 저희는 전문가니까 비싼 거 써요. 1,000원짜리.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아들내미만 비싼 거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뭐 복잡한 거 다 넘어가서 일단은 체크했던 것부터만 갈게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요거 저는 화이트를 한다고 얘기했고, 배경이 색이라서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그래서 화이트로 체크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토 콜랩스 이거 체크하시면 채널 막 쓰다가 보면은 지가 다른 거 딱 누르면 바로 막 접혀버려 계속 그래요.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는 잘 안 해.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아까 봤던 게 타입 여기였죠. 타입에서 쇼 이스트 아시안 옵션 꺼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아이는 영문판이잖아요. 철저하게 영문 기준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쓰겠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서체 이름 영문으로 볼 건지 한글로 볼 건지 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한글로 보게. 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보였던 PPT 안에 있던 자인데 두 가지 기능 추가 세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하나씩 슬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거는 뭐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요 끝에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직은 뭐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 모서리를 체크하는 보이는 부분인데 처음 다루시는 분들에게 조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 옵션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주십시오. 익숙이 되면 점점 작아지실 건데 약간만이라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타입 체크했으니까 넘어가고 유니트 단위는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계속 바꿔 쓰실 거예요. 인쇄용이면 밀리미터, 웹이면 픽셀. 거의 이 두 가지에서 쓸 거니까 두 가지만 기억. 헬타로 쓰실 일이 없지 않을까. 혹시나 뭐 땅 그리시거나 가이드 딱히 없습니다. 그냥 아 이렇게 색깔 뜨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점검 끝. 스마트 가이드 딱히 없을 것 같지만 하나 있습니다. 요거 미시어먼트 랩스 해제하세요. 요거 해제하지 않으시면 버그 생깁니다. 무슨 버그냐면 쓰다 보면 이렇게 마우스 막 드래그 하고 하는데 이 정도 막 회색 바가 막 생긴다던가 그거 끄시려면 꼭 이 미시어먼트 랩 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슬라이스 필요 없고요. 자, 얘 필요 없고요. 플러그인. 자, 플러그인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 이제 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많이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버벅거리고 작업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조 하드. 기본은 C나 뭐 기본 잡혀져 있는 하드를 쓰겠지만 얘가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보조 하드 달라. 더 공간을 여유 달라.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 C밖에 없으니까 C 그대로 다시 체크하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보조하드 D나 E나 F가 있다면 얘들을 체크하고 여유 공간을 참고로 일러스트레이터 19 버전 이상은 가장 램이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는 과거에는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CPU만 썼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픽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컨트롤 Z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몇 번까지 가능하게 할 거냐? 50번, 100번, 200번이 있는데 딱히 건드릴 거는 사실 내 컴퓨터가 매우 좋은 성능이다. 그냥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사양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옵션이라든가 자, PT에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시되 약간의 제가 살짝 살을 더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요약하고 낼게요. 자, 너무 자, 셀렉트 앤 앵커에서 아이콘 맞게 더 키운다. 앵커 포인트 글자는 쇼폰트 네이밍 잉글리시를 통해서 한글이냐 영문이냐 다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스마트 가이드에서는 이슈어먼트 랩을 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스크래치 디스크 하드 공간을 더 써서 더 부드럽게 쓰겠습니다. 인터넷을 밝게 할 거냐 성능 딱히 할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Appearance of Black는 리치보다는 플리터리를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 다 되었습니다. 빠르게 설명 한 번 더 드렸고요. OK 누르시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수정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디로? 다시 에디트로 가서 제일 밑에 키보드 쇼컷이라고 있습니다. 키보드 쇼컷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당장 필요 없는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거는 윈도우에서 아까 워크스페이스 있었죠?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디로? 뉴 워크스페이스로 갈게요. 자, 이곳에다가 여러분 편하신 이름을 딱 쓰시고 OK 등록하세요. 자, 단축키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자, 지금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내용은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세팅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최소한의 건드림으로 인해서 최대한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세팅으로 저는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다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는 이렇게 파일이 열리거나 문서가 열려가지고 막 중구난방 될 수도 있겠죠. 이거 쓰고 이거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닐 겁니다. 매번 여러 가지고 리셋 클래스 누르고 Shift F7 누르고 컨트롤 T 누르고 세팅하고 귀찮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보는데 딱 하나 눌러서 내가 선택한 아이, 저장한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뭐한다? 리셋. 끝납니다. 처음으로 딱 돌아가서 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세팅에